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2월 16일입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자율구독료를 내시고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고TV가 내 돈만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더 이상 이런 걸 하기도 힘들고, 하기는 하겠으나, 너무 힘들어요. 뭐 전기세도 안 나오는 그 방송이 어디 있어요? 부탁드리고, 김기현 파든 안철수 지지자든 이준석 떼거리든 황교안 패거리든 다 자율구독료 내고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댓글 달지 마시고 쓰잘데없는 논평 금지입니다. 감히 고고TV를 논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기가 차요. 어느 방송을 가도 고고TV에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정치를 관통하는 방송 없습니다. TV에 안 나왔다고? 유명인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만큼의 영향력을 지금 곳곳에 고고TV가 주고 있어요. 안철수도 영향력을 좀 주고 싶은데, 안철수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제 1차 국힘 당대표 토론을 보고 내가 어제 막 황교안이 화이팅 하면서 웃으면서 영상을 어제 찍어 올렸는데, 황교안이 아주 스타였어요, 어제. 이 토론이 지금 보면은 안철수가 토론회에서 토론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내가 MB 아바타입니 꽉 해가지고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첫 번째 대선 때 낙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건 다 알아. 안철수의 진실성과 진솔성과 도덕성과 윤리성은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거는 이준석이라는 놈이 큰 안철수를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조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준석은 걔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다 돼간 놈이 지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지매하고 조롱을 하는 것은 그런 애는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요번에 지금 윤핵관이 하도 혐오적으로 찍혔고 윤석열의 무능과 무식과 멧돼지같이 씩씩거리는 게 국민의 눈에 발각되면서 천하람이가 이준석의 아바타로서 잠깐 뜨고 있는데 그거는 무망한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2030들 남자애들만 지금 그 이준석과 천하람과 뭐 천하용인인가 걔네들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한 명, 최고위원회에서 한 명, 안 그러면 4명이 다 낙선할 겁니다. 제 말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조롱에 넘어서 희롱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를.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고고TV는 객관적으로 하는 방송이에요. 응? 이 천하람이도 지금 보면은 이준석과 동질적으로 안철수를 여기저기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조롱을 하고요. 조롱을 하면서 희롱을 하고 다녀요. 이런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젊은 정치인들은 민주당 애들이 풀뿌리같이 밑에서 크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이 사회를 더 비판적으로 보고 더 논리적이에요. 근데 국힘 애들은 천하용인 이런 애들이 당에서 위에서 꼽았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 애들도 위에서 꼽아서 지난 총선 때 뭐 40대 30대 애들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들어온 애들 많죠. 국힘이 썩었기 때문에 얘네를 갖다가 뭐 순천, 도봉, 뭐 저기 광양, 어디, 김용태 지역 그런 데만 내서 다 떨어졌는데 그들이 국힘의 새물개를 일으킨다? 그 이준석으로 끝났어요. 이준석으로 시작됐고 이준석으로 판명이 됐고 이준석으로 끝났어요. 그게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여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저라고 왜 젊은 애들을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고고TV의 목적이 그건데. 근데 얘네가 싸가지가 없고 상대표를 조롱희롱하는 게 도가 넘었어요. 특히 안철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지매하고 도를 넘는 게. 니들이 어떻게 안철수를 따라잡아? 제가 계속 그러죠. 국힘 정치인들이 또는 국힘의 그 당원들이나 5060들이 너희를 볼 적에 혀를 차면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 지금 나오는 그 여론조사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2%, 3%, 1%짜리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당원 여론조사 또는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죠. 도대체 당원 명부를 어디서 뺐는지
거기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죠. 당원 명부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죠.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야.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런 김기현을 띄우고 안철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조사가 2, 3%짜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같은 애가 어제 토론회 끝나고 나서 안철수 그만 건드려야 되겠다. 안철수 그만 공격해야 되겠다. 내가 볼 적에 불쌍하더라. 어버버하고, 윤석열도 못 가고, 그냥 천하람한테 밀리더라. 전혀 안 밀렸어요, 천하람한테. 그리고, 저게 지금 뒤에서 또는 속이 어떤지 모르겠고, 윤석열한테 대단히 공포감을 느끼겠고, 정신이 나갔더라. 그걸 불쌍해서 안 건드리겠더라. 참, 이 어린 놈이, 5만 대 돌아다니면서 안철수 자꾸 천하람 올리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한교안이가 히트를 쳤죠, 그죠? 너 선당 후사로 김기현한테, 너 윤석열한테 기대서, 빈대같이 사는 놈이니까. 너, 선당 후사로 당대표 후보 사퇴해. 그리고 KTX 3,400억 먹은 거, 그거 너 밝혀. 그렇게 하고, 시종일관 그거만 하다 가죠. 아, 목소리는 묵직하지. 한교안이가 점이지. 근데 어제 특이할 점이 몇 개 있었어요. 천하람이가 장제원 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안철수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 어제 같은 경우, 안철수가 총선 승리 후에, 자기가 당대표 된 다음에 총선 승리 후에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김무성이도 총선 승리에 물러났고, 김무성이도 박근혜 대선 당선시키고 물러났고, 안대희도 그러고, 그게 원래 정치인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걸 승부수로 던진다고 하는데 승부수는 안 되고, 그런 정도의 역량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아니, 당대표의 목적이, 당의 목적이 선거 승리예요. 총선 승리하면은 내가 할 만큼 했어. 그 다음에 대선 승리시켜주면 내가 할 만큼 했어. 나 좀 쉴래.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배들이나 다른 동지들이 해봐.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준석이 이놈아는 지가 대선을 이겼다고 아직까지도 떠벌리고 다녀. 지가 대선과 지선을 이겼다. 나 없으면 졌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때 국민의 민심이 있었고, 대선 지선의 영향력과 대선 지선은 문재인의 악질적인 5년 실정과 김종인이 국힘을 창당하면서 서울 보선의 여파로 갖고 온 거예요. 그거 다 김종인 씨가 한 거예요. 김종인 씨는 지금 이준석하고 뒤에서 김종인 씨는 이준석을 저놈 봐라 저래가지고 그렇게 갈라선 지가 오래됐어요. 고고TV하고는 팩트고 사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인 씨 캠프를, 김종인 씨 그 사가나 김종인 씨 사무소를 들락거리는 친구가 벌써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김종인 씨와 유승민은 겨우는 시간이고, 김종인 씨가 안철수를 마땅치 않게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불쌍하게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김종인 씨가 지금, 윤석열이 지금, 폭정을 보고, 지금 민주당 애들을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신문 이면을 보면 견제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리가 봐요. 어제 같은 경우 안철수가 당정 일정 자체가 문제다. 명예 당대표는. 이거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 안철수가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말을, 뭐 할 말이 많고 준비해왔던 걸 원고를 가서 빨리빨리 하려다가 이제 혀가 꼬여가지고 발음이 불분명하죠. 그 안철수의 특징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말하면 돼요. 그리고 말할 때 강조만 딱 해가지고 몇 마디만 쳐주면 돼요. 그래서 논쟁을 불러일으켜야 되죠. 그래, 어제 같은 경우 내가 당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하면은 당대표를 그만두겠다. 그거 잘한 거예요. 그래,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안철수가 윤석열의 명예 당대표론 그거 당무 개입하는 거고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옳지 않다. 계속 치고 나가야 돼요. 김기현 같은 놈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천하람이가 공격하는 게 너 용콘대에서 10명, 20명을 내려보려면 너 그거 어떡할 거냐. 나는 거절할 거다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얼버무리죠. 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당대표론, 명예 당대표, 이게 폭발적이라니까? 이게 판을 가르는데 안철수 그 쪽에서는 이걸 잘 몰라. 이게 얼마나 폭발적이고 윤석열이 패망의 길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 물고 늘어져야 돼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왜 위에 명예 당대표가 필요하냐?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래, 안철수가 오늘 와서 또 돌아가면서 그거는 당무 개입에 인상을 준다. 그래서 그건 반대한다. 용산보다 용산보다 당이 훨씬 민심을 잘 안다.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면 총선 승리에 도움 안 된다. 강하게 쳐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이 전부 다 윤석열의 공포감을 느끼고 돈을 받아 처먹었는지 김기현 빨기, 그 다음에 이준석이나 철학을 인터넷 언론들이 빨면은 코인, 수익이 떨어지니까 광고 수익, 그것만 빠는데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런 걸 자꾸 논쟁을 시켜야 된다니까? 한마디 하고 끝내지 말고. 이게 정치적인 감각이에요. 응?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가 KTX 울산 역세권 연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면 다음 선거 못 치를 정도다. 맞아요. 이거 한교안이가 터뜨린 거니까 안철수 받아가지고 치면 돼. 내일 모레 또 하면은 KTX 해명하라 그러면은 어제 그 김기현이 같은 경우가 아니 KTX가 그거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터널 뚫는 비용이 너무 나와가지고 돌아간 거다. 근데 그거 내가 90% 손해보고 있는데 한교안 너 내 95% 손해보고 줄게 사가지고 가겠는지 나한테 가져와.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한심한 놈. 이거 두드리면 되는데 안철수가 네거티브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거티브를. 너무 신사적이고 착해가지고 꿍꿍 알고 네거티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라는 거는 네거티브뿐이 없어요. 흑색 선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거티브뿐이 없어. 지금 다 천하람이나 한교안이나 김기현은 다 네거티브만 하잖아요. 천하람이 얘가 뭐 대단히 단계형, 윤핵한 척결 이걸 갖고 나오는데 얘가 하는 게 다 네거티브예요.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만 한다고. 그게 이준석의 특기예요, 그게. 남의 약점을 공개해서 지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지금도 그러고 다니잖아요. 김기현은 어차피 1등이고 당원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걸 지가 아니까 안철수만 무너뜨린다 그래가지고 안철수한테만 네거티브 과거 일을 다 끌어내잖아요, 얘가. 그리고 안철수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말투까지 끌어내잖아. 그러면서 조롱하고 다니잖아. 이런 놈은 정치하면 안 돼요. 내가 안철수 지지하든 안 하든. 요번에 싹 쓸릴 거야. 기껏해야 한 명 들어가. 그게 무슨 힘이 있어. 응? 이 명예당대표 이거 폭발적인 건데 탈당 후 신당 창당도 나왔죠. 그 다음에 탄핵도 나왔죠. 그것도 안철수를 겨냥한 거 아니에요. 명예당대표라는 것은 김기현이가 되든 안철수가 되든 그거 국민을 협박하고 또 당원을 협박하는 거예요. 당원들은 다 알아요. 응? 그 무지성으로 김기현, 윤석열을 따르는 당원을 제한 합리적인 당원들은 다 아냔 말이에요. 이게 자꾸 논쟁을 시켜서 부상시켜야 돼요. 이거만은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 안철수가 당대표 후 총선 승리 후 사퇴하겠다. 그거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뭐 바본가? 총선 승리해서 대권 챙기고, 그죠? 그 다음에 전국 돌고 그러고 그래야지. 그래, 김기현이라는 놈이랑 천하란 놈이랑 부터 이야기해. 천하란 놈이 안철수가 총선 승리 후 사퇴한다고? 그게 윤석열과 관계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놈이 이런 식이야. 아니, 총선 승리 후 사퇴한다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돼? 윤석열과의 관계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거 인정하면 다 알아. 윤석열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 너도 문제가 있잖아. 근데 천하람 이놈한테는 용콘대에서 윤핵관 간신배, 윤핵관이, 임진왜란때 원균과 같은 놈이다. 그러면 임진왜란때 원균이 간신배면은 임진왜란때 왕이 누구예요? 선조였죠, 선조. 그러면은 윤석열이 선조 같은 놈이라는 공개가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잘하고 있어. 너가 안철수 끌어내려. 이거 아니에요. 이 청와대 놈들이 이 천하람이하고 준석이가
계속 윤핵관, 간신, 뭐 기생충, 병든 정권, 그러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해. 안철수한테는 넌 나의 적이야? 넌 공산주의자야? 너는 내 정권의 해방꾼이야?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고고티브가 이래서 핏발을 올리는 거야. 이놈들이 천하람이나 이준석이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고고티브의 말이 기준이 돼요. 안철수가 결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승부가 나는데 이 천하람 이준석 이래는 남만 공격해. 약점만 들치고. 그래서 천하람 이놈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끝난 거야. 아니 나중에 보세요. 민주당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천하람 놈 이런 나쁜 놈이 뭐냐면은 이준석 거도 박지현이라고 있죠. 민주당의 그 비대위원장 이재명에서 발탁돼가지고 쫓겨나네. 걔야말로 토사구팽당했죠. 그 어린애를 25살짜리 갖다가 근데 박근혜는 이재명을 25살짜리 갖다 썼잖아. 그러면 난 박지현이가 사회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천하람이나 이준석보다 훨씬 더 크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 또래에서. 아니 이준석이가 26살 때 박지현 같았어요? 아니었죠. 거의 같은 위치였는데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이었잖아요. 천하람이 26살에 뭐 했어?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그냥 법정 파고 있었잖아. 이 박지현이가 대단해요. 그럼 박지현이가 젊은이로서 같이 정치를 기획하고 586 물러나고 윤핵관 물러나고 정치를 바꿔보자는 애 아니에요. 응? 그래서 천하람을 응원한다. 용기가 부럽다. 그러면 고맙게 받아들여주면 돼. 근데 동생도 한참 동생 아니에요. 박지현이 27이고 이것들이 37, 8 됐으니까. 그죠? 조카나 셋째 동생, 넷째 동생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박지현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준석이하고 천하람 이놈이 너 이거 청년 정치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 이 쌍놈의 새끼들이지. 여야를 떠났어. 고고TV 같은 어른이 볼지게. 그 불쌍한 애를. 어떻게든지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하버드대 출신 이준석 남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천하람 남자, 박지현이는 여자, 한림대 출신을 그렇게 밟아버리는 이 새끼들이 쌍놈의 새끼들이지. 응?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는 게. 이게 망가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힘 이것들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다고. 동생도 몇째 같은 동생이고, 아무리 적진에서 일한다 그래도, 이준석 천하람 이걸 따라다니는 2030 애들이 이 박지현을 보고 복원이, 뭐 애기 복원이, 지잡대 출신이니 생긴 게 뭐 어쩌니 이런 걸 공격하는 걸 똑같이 이놈의 새끼들이 당권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놈이나 과거 당대표였다는 놈이 이런 애를 밟아보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정치가 비극이에요. 비극. 이놈들은 자기들하고 어울리고 그 민주당 애들 그 젊은 정치인 또 젊은 국회의원들 또는 젊은 평론가들 그놈들하고만 어울려요. 이놈들이. 천하람, 김용태, 허나 이준석 이런 놈들. 그런 놈하고 술을 먹고 정보 교환하고 주류를 형성했어. 지네 카르텔을 형성한 거야. 그러나 박지현이 같은 아웃사이더는 밟아버리는 수준이지. 한심한 놈의 새끼들. 또 김기현이라는 놈이 이런 말이 나오죠. 안철수가 공천을 마쳤으니 대표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아니 임마. 얘야말로 흑색선진의 대가죠. 얘 정신이 없어졌어. 미쳤어 얘를 보면은. 아니 안철수는 총선 승리한 다음에 당대표를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너 이 새끼야 공천 마쳤으니 당대표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흑색선진을 하냐. 이놈이 지금 눈 감고 아웅거리는데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봐요. 윤석열이라는 놈이 국민을 개돼지로 봐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지지율 안 올라가요. 어제 같은 경우 뭐 난방비 폭탄 뭐 조정하라, 전기세 인상 조정하라, 공공요금 내년 하반기까지는 올 상반기까지 올리지 마라. 그거 등신이야 등신. 그럼 내년 하반기 가면 올해 하반기 가면 어떻게 하는데? 더 올라 있을 텐데 올해 하반기. 제 말은 조금씩 올리라는 거고, 너무 충격적으로 올리지 말라는 거고, 또 정부에서 흡수할 건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조선일보 이것들이 처음에 TV조선하고 조선일보 채널A,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가 말이야, 난방비 폭탄 저거 문재인 때문에다, 문재인 때문에 적지 않았다고 그러다 그 거짓말인 걸 갖다가 그렇게 막, 거짓말로 사실인 것 같이 말을 하더니, 그냥 국민 민심이 지금 윤석열을 치려 그러니까, 윤석열 어제 그런 걸 말해 또 빨아. 빨으면서, 윤석열도 똑같은 파퓰리즘을 하는데, 문재인 파퓰리즘 되고 윤석열 파퓰리즘은 안 돼요? 아니, 문재인 파퓰리즘은 안 되고 윤석열 파퓰리즘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나온 프레임이 뭐야? 은행의 성과급, 한전, 가스공사에, 적자가 그렇게 많은데 성과급이, 엄청 나가고 있고, 연봉이 1억 넘는 애들이 뭐 20%다, 30%다. 그거 몰랐어? 그걸 고고티바에 그러잖아. 국민들은 구조조정부터 하라는 거야. 윤석열 보고. 정부 구조조정하고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있으니까 올려도 그렇게 한꺼번에 충격적으로 예고도 없이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씩 올리고 정부에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구조조정 하라는 거야. 은행 같은 놈들이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임원들이 뭐 은행 연봉이 평균 2억? 웃기지 마. 은행 평균 연봉 임원들은 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과장 차장 은행에 그 1선에 있는 놈 뒤에 지점장이고 도장 찍고 뭐 앞에 이거 세는 다 과장 차장 이런 애. 걔네들 연봉이 2억 정도 돼 이 새끼들아. 그럼 그 구조조정을 은행한테 목을 비틀든 다리를 비틀든 팔을 비틀든 해야지. 은행에 뭐 10억 뭐 10조 정도 서민을 위해서 뭐 대출 어떻게 조정하고 그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전 국민의 고통이니까 예대 이자를 낮추고 이자 낮춰. 그런 거 못하고 시원하고 있고 지지율 안 올라가요 여러분. 그것만 밀어주려면 밀어주는데 당대표 선거 끝날 때까지 못 밀어주겠으며 김기현이가 당선되면 난 못 밀어요. 뻔한데 뭐 총선 질 게 뻔하고 국민의 이제 망가지고 뭉그러진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밀어. 내가 아무리 보수지만은 재편해야지. 이준석 같은 놈도 신당 창당할 능력이 없어요. 유승민과 합해가면 유승민이 하면 어중 될지 몰라도 이준석이가 뭐 가지고 신당을 창달해? 돈이 있어? 조직이 있어? 누가 이준석을 따라나가? 정치를 오래 하거나 신진 정치 세력이 이준석 따라나가? 천하용인? 걔네를 갖고 해. 천하랑 걔는 안 따라나가 내가 보니까. 그놈이 지금 자기 정치하고 다음 총선에 나오려고 천하용인인가 이것들을 내세워 자기 존재감 가치하고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 좋게 말하는 지휘를 학교가 정치개혁한다 그러는데 결국 보세요. 내년에 총선 나와서 이준석 때문에 이놈들이 다 떨어진다니까? 이준석 떨어지고. 그리고 뭐 수도권 대표는 이거 김기현 얘는 말이죠. 애가 맛이 갔어 완전히. 김기현이가 안철수 너는 시종 일관 진흙탕 싸움을 한다. 야 뭐 안철수가 진흙탕 싸움을 하느라 네가 분탕질 치는 거 아니야. 너만 지금 한교안 말대로 후보직 사퇴하면은 어느 정도 클린해지고 국민들은 스트레스 덜 받아. 당원들도 스트레스 안 받아. 당원들이 무슨 죄야? 그 늙은 당원들이. 안 그래도 그냥 난방비요, 전기세요, 공공요금이요, 물가고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 새끼야. 너가 없어지는 게 좋은 거야. 김계련은 이준석은 조정 말고 출마하라. 어떻게 출마해 임마. 너희가 쫓아내놓고. 당원권 정지인데. 그럼 그걸로 넘어질 게 당원권 정지니까 당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그래야지 이놈의 자식아. 그 말은 못해 또. 이준석 그 2030 그 떨거지들한 떼거지들한테 그냥 공격당할까 봐. 너가 임마 윤석열의 아바타고 천하람이 이준석의 아바타 맞아. 근데 네가 말이지 천하람은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공격하면 어떡하냐? 너는 아바타 곱하기 아바타인데. 이게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그래도 안철수뿐이 없어요. 어제 한교안 걔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돌아버리겠죠. 김기현 너 사퇴 3,400억 KTX 우회한 거 토해내. 안철수는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파괴력이 있어요. 말 떠듬떠듬 하면서 빨리 한다고 파괴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핵심 포인트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지속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한 놈만 패라는 전략 아니에요. 한 놈만 패라. 그거 TV가 말씀드리지만은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 그 커뮤니티 가서 안철수 그 선거 캠프 그런 댓글 다르시라고. 이까지 하겠습니다.